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테크 업계를 발칵 뒤집고 있는데 지금 막 주가도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이 영향이 향후 수십 년을 갈 수도 있는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도 새롭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떤 상황인지 짧게만 얘기를 해보면 중국의 AI 연구소 딥시크라는 곳에서 딥시크 V3 그리고 딥시크 R1을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 이런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들 뭐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라마라든가 이런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인공지능 모델들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게 했던 거는 이게 한 3달 만에 개발이 됐고 또 비용도 이들이 600만 달러 정도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최신 모델들의 한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의 비용만으로도 미국에 필적하는 모델을 내놓은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보다는 인공지능이 많이 뒤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물들을 보니까 중국과 미국과 실력이 이제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혹은 역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딥시크를 이제 바로 써올 수가 있기 때문에 쓴 사람들의 이제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간증들이 대부분 칭찬이 많아요.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 뭐 이런 거 천안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뭐 이런 거만 빼면은 대부분 이제 대답을 똑바로 잘 하는 걸로 나오면서 아 얘네들이 이 딥시크라는 모델이 구라가 아니구나 진짜구나라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현재 이 앱스토어의 1위를 딥시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정말 반응이 아주 폭발적인 거죠. 더군다나 딥시크라는 중국의 인공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키미라는 또 새로운 인공지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키미라는 인공지능이 또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챗GPT나 클로드 같은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미국의 인공지능 모델들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하나의 모델 인공지능만 어떻게 운 좋게 미국을 이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이 이미 미국과 필적하는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현재 패닉을 맞이하고 있어요. 당장 엔비디아도 물론 이게 본장이 아닙니다. 본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장은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1시 반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봐야 되지만 본장 이전에 주식도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가격을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현재 5.4% 하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나스닥 전체가 지금 선물 시장이긴 하지만 1.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나스닥, 지금 빅테크 다 패닉에 주가만 보면 빠져 있긴 해요. 자, 이런 주식시장의 패닉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중국이 이렇게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게 쓰고도 돌렸으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GPU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인공지능 반도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미국이 AI 한다고 빅테크들이 그렇게 설쳐댔는데 정작 뭐 성과도 없는 거 아니냐, 비용만 많이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죠. 시장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또 비슷한 한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2024년 6월에 세콰이어 캐피털이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에서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 제목이 AI의 600빌리언 달러 퀘스천이다 라고 해서 내용을 한 줄 요약하면 현재 그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850조 원이나 1년에 퍼붓고 있는데 돈은 못 벌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돈 못 버는데 비용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자성의 글이, 반성의 글이 실리콘밸리의 탑티어 VC에서 나왔고 그 반응 때문인지 이때 이제 한창 그 인공지능 관련된 비용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엔비디아의 주가만 봐도 이 글이 올라온 게 2024년 6월 20일인데 이 이후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0불대까지 고점 대비 30% 이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그 당시 실리콘밸리와 테크 투자자들의 어떤 주류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이후에는 주가가 어쨌든 간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8월 이후에 계속 실적 발표도 나오고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들도 나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였냐면 모든 빅테크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계속할 거다라는 의지를 하나 보여준 게 한 면이 있고 다른 한 면은 인공지능으로 그래도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다시 지금은 이제 고점 근처에서 다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했을 때 오늘 사건이 그냥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이 딥시크 논란이 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단기적인 주가에 큰 악영향을 줄지언정 이렇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와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지난 6개월 같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딥시크를 봤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적인 입장, 그리고 미국의 AI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답변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중국처럼 그냥 반도체 적게 써서 인공지능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편에서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중국이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도 꺼내지 못하게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미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후자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안델공항 에러님 영상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또 제가 참고할 만한 영상들은 또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효석이 형 영상도 한번 보시고, 어쨌든 에러님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사람들의 걱정은 비용을 줄이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자,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를 더욱더 강하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안델공항 에러님의 영상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A16G라는 아주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죠. 여기에 창업자인 마크 앤데르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딥시크 R1은 이제 R1이 새로 나온 모델인데 AI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스푸트니크 모먼트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푸트니크가 뭔지를 알려면 과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스푸트니크는 도대체 뭐냐면, 소련이 1957년에 발사한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이 당시가 냉전 시대고 미국과 소련이 여러 가지 모든 거에서 서로 라이벌이던 시기인데, 소련이 1957년에 갑자기 인공위성을 발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소련이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소련의 우주 항공 능력이, 우주 기술이 미국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그때 미국이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충격을 받게 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바로 1958년 1년 뒤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1년 뒤에 미국 항공우주국, 바로 나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정말 돈을 때려 부어서, 온 나라가 돈을 때려 부어서 우주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을 서고요. 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소련이 여전히 앞서 나가는 듯 했습니다. 1961년에 소련의 가가린 같은 경우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에 미국 자체가 이제 GDP 성장이 더 크기도 했고 또 엄청나게 물량을 때려 부으면서 결국에 1969년에 미국이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성공을 했고, 소련과 미국의 우주 기술의 실력 차이가 압도적이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과시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이번에도 스푸트니크와 비슷한 역사가 만약에 반복된다 라면 어떨까요? 자, 그걸 바로 마크 앤데르센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딥시크를 보고 미국이 엄청나게 자극을 받아서 돈을 퍼붓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아예 민간에서 하는 걸 넘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려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라는 조직이 1958년 바로 스푸트니크 1년 뒤에 생긴 것처럼 나사와 비슷한 인공지능만을, 완전히 인공지능 기술만을 위한 그런 조직이 아예 미국 내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미국에서도 나사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된 조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이번에 미국 인공지능 테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쫙 살펴봤거든요. 대부분의 반응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 너무 안일했다. 우리가 너무 규제에 갇혀 있었다. 더욱더 우리 연구를 해야 된다. 성능 향상의 여지가 있다. 중국에 질 수 없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 이런 반응들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산을 줄일까요? 연구를 좀 살살 할까? 절대 아니죠. 이번에 물론 중국이 이제 알고리즘을 더 갈고 닦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알고리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다시 더욱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건 하드웨어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밀어붙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고 오해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오른다 혹은 오늘 김단태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면 무조건 줍줍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진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론만으로 얘기했을 때는 미국은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중국을 다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역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냥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한 가지만 더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도 과학기술부와 상관없이 AI 관련된 부서가 아예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저는 인공지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